한국 정부가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한국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인 재외국민들은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76.4세로 1996년 이후 25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마약 단속국이 올해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3억 7,900만 회분 이상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은행 웰스파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한 혐의로 37억 달러의 벌금과 보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졸업식 연설에서 아시안 액센트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허듀대 총장이 결국 대학 본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한국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인 재외국민들은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일부 한인은 차후 정부기관 통합 시스템을 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등록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한맘 기자입니다. 이달 초 한국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린다는 일명 먹튀 여론이 일자 가입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경제는 미국 거주 재외국민인 한인 A씨를 인용해 시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고 건보료를 꼬박꼬박 내는 건 똑같은데 정작 입국 후에 의료비 지원을 못 받으니 억울한 측면도 있다며 재외국민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해외 영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한인 영주권자도 내국인으로 처리해 한국 입국 후 출국으로 인한 급여 정지만 해제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외교부와 재외국민 등록 여부를 공유하면 영주권자는 내국인 자격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도 많은 한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해도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등록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재외국민 보호라는 재외공간 역할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한국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는 27,152명이며 외국인을 포함하면 126만 4,4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재외국민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5,793억 원으로 약 5,125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지난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76.4세였습니다. 2020년보다 0.6세 떨어졌고 1996년 이후 25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76.4세로 2020년 77세보다 0.6세 짧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기대 수명은 2020년 79.7세에서 지난해 79.3세로 단축됐고 남성의 기대 수명은 74.2세에서 73.5세로 줄었습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수십 년간 상승 추세였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하락세로 전환됐고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78년 8개월이었던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77년으로 짧아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과거 미국 평균 사망률에 근거한 예상치보다 사망자 수가 120만 명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오남용 등 다른 원인도 사망자 수를 늘린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기대 수명 단축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설명입니다. CDC는 지난해 각종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16% 증가한 10만 6,7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와 헤로인 등 기존 마약보다 값싼 마약이 확산하면서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과 비교해 22%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오피오이드의 시장을 빼앗긴 헤로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전년보다 32%나 감소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여전히 심장병인 것으로 조사됐고 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약 단속국이 올해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3억 7,900만 회분 이상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배 수준으로 미국인 모두를 죽일 수도 있는 양입니다.
마약 단속국은 올해 10,000파운드 이상의 펜타닐 분말과 5,060만 개의 불법 펜타닐 정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한 펜타닐은 모든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양으로 지난해 압수한 양의 2배에 해당합니다. 미국 공중보건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람 중 3분의 2는 원인이 펜타닐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불법 펜타닐이 18세에서 49세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펜타닐 과다 복용은 2019년 이후 94% 급증했고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마약 단속국이 압수한 불법 펜타닐이 올해 적발한 양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통계에 세관 국경보호국이 남부 국경을 따라 집계한 압수물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헤로인보다 50배 더 강력한 펜타닐이 멕시코 마약 조직들의 거대한 사업이 됐고 시나로아와 CJNG 카르텔이 중국에서 공급되는 화학물질을 이용해 비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미국 정부의 약물 압수량 추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펜타닐 압수 집계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은행 웰스파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한 혐의로 37억 달러의 벌금과 보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1,60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을 상대로 오토론과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와 금리를 불법 책정한 혐의입니다. 블룸버그 AP통신 등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웰스파고가 37억 달러의 벌금과 보상금을 내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7억 달러는 벌금으로 금융소비자보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이며 나머지 20억 달러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웰스파고는 1,60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을 상대로 오토론과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와 금리를 불법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일부 고객들의 자동차를 부당하게 압류하거나 집주인들의 모기지 대출 금리 조정 요청 수천 건을 부당하게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이 초프라 금융소비자보호국장은 성명을 내고 웰스파고의 반복된 위법 행위가 수백만 미국인 가정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번 조치는 반복된 위법 행위자에 대한 장기적 개혁과 책임 추궁의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지난 2016년 고객 동의 없이 수백만 개의 유령 계좌를 개설해 파문에 휩싸인 후 잘못된 금융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벌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찰리 샤프 웰스파고 최고 경영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웰스파고는 금융소비자보호국의 벌금과 소비자 보상을 포함해 4분기 35억 달러의 세전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졸업식 연설에서 아시안 액센트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퍼듀대 총장이 결국 대학 본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퍼듀대는 지난 22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총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토마스 케온 총장을 공식적으로 견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케온 총장은 졸업식 연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이라고 말한 후 급작스럽게 알 수 없는 언어를 말하고 이건 아시안 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케온 총장의 연설 이전 기조 연설자가 자신이 만들어낸 언어로 손녀를 달랬다고 말하며 흉내내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는데 이에 대해서 농담으로 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아시아인을 비하한 인종차별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케온 총장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사과했지만 토마스 로치 퍼듀대 교수회 의장은 조사 결과 교수진의 87%가 케온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마존과 스타벅스 등 대기업에서는 노조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노동자들의 파업은 지난해보다 39% 늘었고 파업 규모도 커졌습니다. 지난 19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코넬대 노사관계대학원 홈페이지의 자료를 토대로 올해 미국 내에서 발생한 파업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는 올 1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591곳에서 376건의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미국에서 발생한 파업 461곳, 270건보다 39% 늘어난 수치입니다. 파업 참가 규모도 전년보다 늘어 올 상반기에는 7만 8천 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만 6,500명이 각각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미네소타주에서 15,000명의 간호사가 지난 9월 파업을 했고 스타벅스 매장 100여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지난달 임금 인상을 비롯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노동자 부족 및 낮은 실업률로 노동자들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 파업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로 사회 전반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근로자 충원 부족 등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진 것도 이유로 꼽혔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대기업 노조의 영향력도 파업 증가의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방화협회가 실내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한 화재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자칫 큰 재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내놨습니다. 미국 방화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실내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한 화재 발생은 매년 줄고 있지만 한번 발생하면 커다란 재산 피해를 야기한다며 지난 2020년엔 화재 사건당 평균 7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방화협회는 안전을 지키고 화재 발생을 막으려면 나무에 물을 자주 줄 것, 나무의 배치를 열원으로부터 멀리할 것, 오래된 전구나 전등을 사용하지 말 것, 나무가 출구를 막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화재가 주로 트리의 조명이나 전기 코드, 배선과 같은 전기 장비로 인해 발생하고 나무가 히터와 같은 열원에 가까이 설치돼 있을 때 일어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한 화재는 모두가 잠든 심야 시각에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실내 트리로 인한 화재 사건의 3분의 1가량이 오후 9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리 화재로 연간 1,200만 달러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한 화재는 1980년 850건에서 2020년 180건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평균 재산 피해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배우 송혜교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 한국어 안내서 만부를 제작해 기증했습니다. 공사관은 1889년 2월 13일 박정양 초대 주미공사가 임차해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의 매교권을 박탈당할 때까지 16년간 사용했으며 고종 황제가 1891년 2만 5천 달러를 들여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보수공사를 거쳐 2018년 5월 22일 재개관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한 안내서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소개와 주요 연혁, 층별 전시실 안내와 일제강점기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소개 등을 담았습니다. 민권센터가 뉴욕시 테스트앤트레이스와 함께 매주 2차례씩 무료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플러싱 민권센터 앞에서 진행되고 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되면 즉시 무료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즉각적인 치료는 입원 등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약 없이 민권센터에 방문하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0일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학교, 정부청사, 식당, 극장, 공원 등을 포함한 25개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이른바 민감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휴대가 제한된 장소에 총기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15,000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총기협회는 주지사의 서명과 동시에 해당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해 법안 시행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넷플릭스는 지난 22일 뉴저지 저지쇼어에 있는 옛 육군기지 부지에 9억 달러 규모의 첨단 스튜디오 12개와 관련 시설을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테드 서렌도스 공동 최고 경영자는 뉴저지 등 북미 지역에 상당한 투자를 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넷플릭스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뉴저지 스튜디오 건립에 8억 4,800만 달러, 용지 매입에 5,500만 달러를 각각 투입하고 이 시설을 동부의 제작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